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게 지금은 신규 투자자들이죠. 신규 투자자들까지 굉장히 포함한 어떤 용어, 그리고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좀 암암리에 쓰이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그 기존 개인 투자자들을 어, 향해서 지칭하는 용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이 왜 동학이라고 붙였냐, 뭐 이런 것을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그냥 뭐 개미는 개인이니까 놔두고, 그 이제 동학이라는 건 동쪽은 아시아잖아요. 그러고 이제 동학의 반대말이 뭐 서학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음, 외인들, 외국인이라고 얘기하는 외인들이나 기관은 이제 뭐 그런 뭐 증권사나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연금 그런 것도 이제 기관이니까 이제 그런 곳에서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뭐 외인들, 외국인들이야 전 세계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보다 인원도 많을 거고. 그런데 그들이 던지는 물량,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물량을 보통은 개인들이 다 못 잡는다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많이 던지기도 했지만, 그것들이 개인들이 지금 앞서 보셨던 이런 내용처럼 던지는 족족 개인들이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 아닐 건데, 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그 주식시장에 들어왔고, 또 기존 투자자가 규모를 늘렸으면 저것들을 다 봤냐. 와, 이거는 완전 연대가 마냐? 개미들의 정말 혁신적이고 뭔가 이런 거 아니야? 진짜 완전 뭐 혁명적인 거 아니야?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도 연일 다뤘죠. 그리고 이런 동학개미 운동이다라는 것들은 주식을 전혀 모르던 일반 대중들한테까지 널리 널리 가고 있고, 또 그때 6월이나 뭐 이럴 때 주가가 다시 회복을 했을 때도 야, 주식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호기심과 그런 의지들을 좀 불태웠던 것 같아요. 네, 3월 10일의 팬데믹 선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대중 속으로 주식 열풍이 불었기 시작을 했죠. 앞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주식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할 때 약간 그 주최 측에서 어, 약간 스탑을 거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SNS 상에서 보면 그 가장 그 주식이 떨어졌던 시기, 3월 13일, 뭐 3월 19일 이때에 지금이 기회야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인은, 그 주식을 사는 방법을 네이버 같은 곳에 검색하는 그 추이를 봤더니, 딱 그 최저점을 찍을 때 방송에서는 연일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주식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데이터가 지금 보면 뭐 그렇겠지. 주식이 굉장히 코스피가 뭐 1400까지 낮아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겠지, 주식에 관심을 가졌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코스피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3월 19일, 3월 20일 뭐 이런 때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던 이었잖아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가 얼마까지 더 떨어질 줄 알고 주식을 하려고 하지? 그리고 이 무너지고 있는 시장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지? 그렇게 용기 있게 들어갈 수가 있지? 심지어 주식 사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라는 거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주식 사는 법은 2016년도부터 데이터를 쭉 뽑아봤더니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2020년에 굉장히 많이 높았다라는 거죠. 주식 사는 법을 검색을 한다는 건 주식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일 거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지표였고,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으로 지칭되던 기존 투자자의 플러스 신규 투자자까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며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저희 팀에서 이제 약간 저희 영상 중에 미국 대선을 전망하는 영상을 보시면 유사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키워드로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걔네도 다 무너졌잖아. 뭐 나스닥이니 뭐 니케이니 뭐 이런 것도 무너졌으면 그들도 누군가 서학개미들도 있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뒤져봤더니 나스닥 지수와 미국의 그런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를 궁금한 사람들의 그런 검색량을 봤더니 굉장히 우리나라랑 흡사하게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검색량을 봤지만 여기도 똑같이 How to buy stocks라고 하는 용어로 검색을 하는 추이를 보면 기가 막히게 똑같다. 그러니까 이런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식시장에 편입이 된 건, 또 새로운 그런 유입층들이 늘어난 건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그러면, 어, 그러면 이 금융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면, 내년이나 내후년도 정말, 좀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3월 10일에 팬데믹 선언 이후 19일까지 채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최저점으로 빠르게 증시는 하락을 했죠. 그리고 3월 19일을 기점으로 거짓말처럼 195일 만에 주가는 엄청 오르게 됩니다. 195일, 180일 정도가 넘는 시간이면 3월 달부터 한 8월 달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12월이 이제 들어갔음에도 주가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고, 약간 2,700선까지는 안 갔지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있고 나스닥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주식시장은 아직도 열풍이고 지금 굉장히 주식을 하려는 많은 분들이 본격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다음이라는 건 한 3월 달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편입이 되면서 그 이후에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관심은 뭐 커뮤니티, 트위터, 인스타그램 모든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운데 있는 트위터 채널에서 IT 제외라고 저희가 표기를 해놨는데, IT라는 건 뭐냐면요. 그 트위터에 리트윗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트윗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올린 글이 굉장히 화제성이 있고, 요거는 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제 스크랩을 하는 거죠. 거기다 자기가 본인이 한마디를 더 달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내용상으로는 다르지 않은데 많이 퍼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개개인들의 의견을 아는데 약간 오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바이어스가 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IT 리트윗된 정보들을 제외하고 순수 개인이 올린 내용들만 봤더니 굉장히 많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주식에 대한 언급량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식에 대한 부분이 조금 주식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투자 시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게 금융이라는 영역이 정말 소비 시장으로, 소비하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희는 솔직히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으로 보면 이게 3월 19일 저점 이후로 8월 달까지 다시 2200선을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쭉 10월, 11월, 12월까지 와서 2600선까지 왔는데, 이렇게 보면 주식이 굉장히 오르고 있구나.
라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그 주식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기로는 이게 중간에 몇 번 휘청였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식이 계속 오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경기도 명확하게 회복이 안 됐고, 특히나 11월 말부터 또 중간에 8월 달에도 광복절 이슈가 있어서 코로나가 조금 세졌죠. 11월 말부터 지금까지도 뭐 하루에 400명, 500명대에 달하는 전례 없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정부에서는 그 코로나 단계를 위험 단계를 높이면서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졌어요. 또 한 지난 4월, 5월 달에 그 정부에서 내놓는 대출을 이제 많은 분들한테 해줬는데 그거의 상환에도 뭐 머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부는 계속적으로 뭐 추경을 한 해 만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사실 어느 것 하나 나아졌다는 사인은 없는데 주식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주식 가격이.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까지 오를 일이 아니고 보통으로 보면 한번 휘청였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던가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오르고 되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주식 시장을 빅데이터로 뭔가 가늠하거나 예측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전망하거나 예상하거나 하는 일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연구가 된 분야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희가 쓰는 빅데이터의 종류가 비정형 데이터거든요. SNS나 검색이나 모두 다 사람이 하는 말로 이루어진 수십만, 수백만 가지 단어들로 이루어진 키워드에 대한 분석이다 보니까 되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계량화되기 정말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이런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로는 더 어떤 증시라는 정량적인 그런 정량의 어떤 최고봉에 있는 데이터를 뭔가 분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장이 우리가 정말 넘사벽인 금융시장이 아니라 일종의 그런 소비재와 비슷한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올해 내내 주식을 1도 모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고 있고 정말 어떤 제품을 그냥 이름에 끌려서 요즘 인기 있다니까 이러면서 그 주식의 종목을 선택하고 매도하고 매수하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어쨌든 주식과 금융과 증시에 관련된 문법으로는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주식시장의 흐름이나 변화를 어떻게 조금 조망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그런 화두를 좀 던져보자라는 부분에서 많이 출발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됐고 새로운 어쨌든 시장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존에 있었던 문법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데이터적인 소스들을 찾아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보고서나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분량상으로는 40페이지 정도라서 크게 많지는 않고 읽으시기에도 부담은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서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쏟아냈는데요. 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3월, 그러니까 지난 그 증시가 회복했던 초입의 어떤 시장의 상황을 가지고 그런 대폭락 이후부터 또 회복되기까지의 한 200여일 내외의 어쨌든 그 상황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좀 풀어서 어떻게 이런 열풍이 시작되었는지 짚어봐 드렸고요. 다음 보고서에서는 그러면 이 3월부터 대거 입성한 신규 유입자,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이들은 어떤 금융 소비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어떤 단계로 유입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재밌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저희가 준비한 주식시장 관련, 금융시장 관련 분석 보고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원래부터는 작년부터 저희 데이터랩 사이트라는 곳을 통해서 각종 시장의 현황을 보고서로 계속 발간을 하고 있었어요. 전부 이제 무료 보고서이다 보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클릭하시면서 보시면 지금의 현상을 또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랩 사이트에 보시면 저희가 올해 초부터 코로나 관련 분석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한 섹션이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 소비 변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혹은 조금 더 다른 관점, 새로운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12월 달이 됐습니다. 연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모두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